이번 테마는요. 세상에 나만 그런가? 나만 이러한가? 나만 이러한가 이런 거 느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싫어하든 불편해하든 아니면 나만 좋아하든 이거 나만 그런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걸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 잘 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특히 원래 불편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보니까 맞아. 되게 그쵸. 정치인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어떤 막 얘기를 하실 때 이 모든 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아, 국민의 뜻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시거든요. 맞아. 그 마치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네요. 제가 하는 그 친구 이름이 뭐 박국민이든가 뭐 이런 거. 청취자들이 이런 거 국민이 좋아합니다. 누구야 대체? 그래서 이런 말 들을 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게 국민의 2분의 1의 뜻입니다라든가 그 누군데? 국민의 33%의 뜻입니다라든가 최소한 뭐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수치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높은 수치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그리고 자기 의견을 왜 국민의 이름으로 전 국민의 그렇죠. 이름으로 내뱉는 자꾸 거야? 뒤에 숨는데 음. 물론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하진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뭐 적극적인 방법은 뭐 정치를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좀 많이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제도가 있죠.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청와대 국민청원. 예. 그래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국민청원이야말로 그 국민들이 불편한 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한 역할로 되게 톡톡하게 해온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많은 이슈도 일으켰었고. 네. 국민들 함부로 들먹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순서는 국민청원이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일단 국민청원이 어떤 뜻이고 그런 어떤 비슷한 류의 역사가 어떤지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국민청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됐고 어땠는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청원 올라온 것 중에 좀 제가 사실 국민청원을 이 말 꺼내놓고 되게 후회한 부분도 있는데 겨우 한 석 달치 보는데 정말 눈알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청원이 많이 올라와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국민청원 이렇게 많아요? 와, 그래서 그 중에 좀 재밌는 거 웃긴 거를 찾으려고 사실 내가 아, 그거 아니면 국민청원을 제가 읽었는데 제 스스로 뭐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걸 올렸어 그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좀 이제 의미 있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청원들이 있어서 이게 뭐 중요하거나 많이 된 것보다는 그냥 제가 볼 때 좀 이거는 한번 좀 소개해도 좋겠다는 거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많았던 황당 국민청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국민.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마지막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지 않을까? 거의 이제 닫기 일보 직전이거나 닫았거나 뭐 그랬을 수 없어질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 국민의 한번- 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 그런 얘기는 좀 제발 어찌 말아주시고. 학교 들어가겠어. 네. 국민청원이 현재 이제 지금 운영 중이고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 없어졌을 수도 있는 국민청원 제도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소통 중요 방안으로 시작된 제도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옛날부터 그냥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어느덧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지금 진행됐고요. 국민이 물어본 정부가 답한다 뭐 이런 모토로 시작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이제 해결을 원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면 정부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챙기겠다 이런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거고 이 국민청원 사이트 관리를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고 있었고요. 또 주요한 사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청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장관급 인사들이 나와서 답변을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소통이 되네요. 네. 그게 소통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냥 모든 게 답변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청원 숫자가 그렇죠. 돼야 되죠. 네네. 10만인가 돼야 되는 네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다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떤 청원이든 다 들어준다 사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퇴근하고 뭐 할래 많이 들어주세요 이런 거만 올린다고 막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뭐 예. 얼마든지 올릴 수는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청원 종료가 되겠죠. 아니면 뭐 삭제 청원 처리되고. 종료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진행 중일 때 어느 이상 게 모여지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기간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인원수가 차면
어떻게든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치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네. 그 네. 기간 동안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인원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일부는 또 사실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는 또 그 부적절한 표현들 이런 거는 네. 관리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걸 다 이렇게 뭐 X 표시로 바꾸신다거나 일부는 수정한다거나 그 뭐 인공지능이 그런 하지 않을까요? 아닐걸요? 인공지능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알겠습니다. 그 이해관계라는 게 인공지능이 판단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참- 뭐 네. 질문 좀 있는데 이거 미리 질문 드려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민청원에 올린다고 해서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답변을 답변을 해주는 한다는 거잖아. 거죠. 그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회의도 하시고 제도 개선도 하시고 법안 발의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최소한 해결이 힘듭니다라고 답변도 해야겠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 이제 정부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우리 또 오늘 또 돈돌림이 또 진행하시니까 몇 건이나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게 나오는지.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살이 있겠죠. 역사를 보고 이게 제가 굉장히 치밀하게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 좀 이따가 통계 자료 이런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게 조급하셨습니다. 약간 아니 이게 우리 와이프가 맨날 나한테 도대체 국민청원 올리는데 해결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물어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사실 이게 부부 싸움으로 해결될지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민청원 문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결되는 건데 그걸 왜 남편한테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조선 시대로 좀 넘어가면 요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문고. 예, 조선 시대도 인권 신장에 관련된 제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이제 신문고 제도죠. 그죠. 그 신분이 높으신 분들은 상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소 해가지고 올리면 그 유생들이 막 거기다가 막 사인하고. 각 이름 아, 사인 맞아, 맞아. 연판장처럼 사인해서 이 뭐 네. 사인을 몇 명 했냐에 따라 사실 그게 좀 그만큼 이제 아, 무시할 맞아, 수 없는 맞아, 뭐 이런 게 맞아. 되고 좀 더 심하면은 이제 와가지고 유생들이 와서 막 엎드리잖아요. 전화 하면서.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신분이 높으신 분들. 그렇구나. 이게 유려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상소 제도를 많이 이용했고요. 일반 백성들은 신문거나 이제 상원 제도 이런 걸 활용했는데 그 중에 좀 특징적인 게 사실 뭐 들어본 기억은 언뜻 있는 것 같은데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격쟁. 처음 들어봅니다. 격쟁. 처음 들어봤어요. 예, 다 적으십시오. 격쟁. 이걸 뭐 적어. 이 조선 시대에 이제 억울하고 막 원통하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궁궐에 난입을 하거나 직접. 얘기하러. 이게 되나 모르겠는데 난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이제 행차한다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돌 때. 그때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날 좀 봐주세요 하면서 오늘날 1인 시위랑 비슷한데요, 진짜. 거의 이제 이런 이때는 식으로, 죽을 각오로 나와. 그렇네. 이거 죽을 각오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네. 억울하옵니다 하면서 왕한테 이제 직접 호소하는 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이제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예상하시겠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목숨 걸고. 괜히 했다가 바로 죽겠는데요, 진짜. 이대로 억울해서 진짜 살 수가 없다. 어차피 하죠, 목숨 그러면. 걸어나 내걸었다 하는 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음. 근데 그래도 나름 제도가 있어서 이게 격쟁이 일단 벌어지면 형조에서 일단 조사를 해요 무조건. 조사해서 3일 안에 왕한테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근데 격쟁 대행 이런 거 있으면 좀 돈 좀 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목숨 격쟁을 걸- 대행해 드리겠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대행사를 쓰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임금 입장에도 이렇게 마을에 행차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일 거고 중요한 행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행사에서 쉽게 처벌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여지는 자신의 어떤 치세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거 있는데 또 왕 입장에서는 모처럼 이렇게 나들이 차 이렇게 딱 나왔는데 기분 좋게 나왔는데. 뺑가리고 막 치고 나서면 기분 잡치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그건 왕의 성품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렇죠. 네. 더 무서운 게 격쟁의 당사자는 일단 무조건 구속 수사를 받어요.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이게 억울합니다라고 피해자 호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피의자로 간주를 해서 야, 일단- 사건 당사자니까. 그래서 구속해서 3일 철저하게 조사를 여러 가지 이게 좀 쉽지 않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3일 안에 왕한테 보고까지 해야 되려면 야,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내용을 들어봤는데 이게 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왕의 행사를 방해했잖아요. 그렇지. 처벌을 받아요 또. 그렇네요. 그럼에도 이게 사실 그러면 저 누가 해 하겠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아니면 사람 많으니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게 신분 제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내 걸은 목숨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숙한 거는 이제 신문고 있어요. 신문고. 신문고는 이제 조선 태종 때 조금 뒤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왕이 직접 해결한다 이런 목적으로
대궐 그 문루 위에다가 달았던 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규정상 누구나 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제도네. 실제로는 이제 대궐 안에 있으니까 골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대궐 어떻게 들어가고 들어가요? 신문고가 그럼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지키고 지고 있을 있겠죠. 것이고. 예. 그럼 그거 치려면은 그 사람 이렇게 뭐 싹싹 피해서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름의 절차가 다 있죠. 법에 맞지 않게 신문고를 치면은 굉장히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초인종 누르고 도망치듯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실제로는 치기도 어렵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좀 잘 들어줘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서울에 사는 관리라든가 양반들 좀 이런 분들만 좀 이용을 했고 지방에 있는 중인 평민 노비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거의 쓸모가 없는 제도라고. 그렇네. 우리는 뭐 신문고가 있어서 했다지만 사실상 그냥 있다 정도 이런 게 있어 뭐 그 정도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신분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로 호소하는 제도예요. 이게 아시다시피 일반 백성이 글을 뭐 이렇게 쓰기가 힘들잖아요. 작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도 모르는데. 이것도 여전히 뭐 양반이나 뭐 관원, 뭐 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니르거즈 홀베이셔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글 창제 이후에는 했을 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쓸 수도 없고. 특히 정조께서 이게 백성들이 답답한 걸 이렇게 제도가 있긴 한데 제대로 안 된다 이러시면서 뭐 상언과 격쟁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라라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민청원 제도를 한번 좀 돌아볼 건데요. 그래서 숫자로 이제 좀 이것도 뭐 국민청원 들어가시면은 이게 다 검색이 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잘 짜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다 하기에는 왠지 뭐 정부의 나팔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뭐 게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고 예. 그냥 어떤 수치적인 것만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계좌. 그 지금 거의 한 5년 올해 2월 28일까지 해서 정리를 하셨던데요. 전체 청원 게시글이 111만 건이 올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딱 어떻게 111로 맞췄지? 음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음모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나라는 후회가 좀 드네요. 111 111만 건. 뭔가 이거 맞춘 것 같은데. 음모론 또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또 한번 알겠습니다.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5억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하셨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실제로 누적 방문. 동의를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신 분들이 2억 3천만 명이나 되신대요. 저도 뭐 동의해달라고 해서 동의를 저도 몇 번 한 적 있어요. 기억은 나요. 뭐 제가 쓰진 않았지만 저도. 그래서 국민청원은 93%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요. 뭐 참여를 실제로 하신 분들은 68%니까 상당히 참여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이거 굉장히 높은 제도인데.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뭐 청원 게시할 수 있고 일단 게시하면 30일 동안 일단 게시가 되고 뒤로 점점 밀리겠죠. 네. 그러니까 30일 안에 네. 20만 명 이상 동의를 해야만 그렇죠.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리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30일이면 사실 한참 밑에 내려가 있어. 밑에 본인이 내려가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사실 찾기 근데 힘들죠. 요새는 게시판을 직접 가서 그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링크로? 다른 SNS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 좀 도와줘, 청원해줘 그렇죠. 이렇게 RT를 통해서 호소를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죠.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그 게시판 들어가서 청원인 수별로 순서를 달리 볼 수 있다거나 뭐 최신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청원이 높은 순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적 동의가 높은 글순 네, 뭐 이렇게 그런 다 식으로 볼 되고요. 수 있으니까. 검색이나 이런 기능들이 다 최근에 됩니다. 이슈가 뭔가 이런 걸 볼 수는 네, 있겠네요. 그 진행 중인 글 그다음에 청원 완료된 글 음. 이렇게 다 분류해서 다 볼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 네. 중에 그 청원 건수가 높은 건 검색 기능도 생각보다 동의 건수가 높은 잘 되어 걸로.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특정 아이템을 검색을 해보면 뭐 2018년도 초반 것도 다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670건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야 맞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거를 한 3달치 정도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대단하시다 진짜. 와, 하루에 와, 670건이면 너무 한 많더라고요. 달이면 몇 건이야? 그러니까요. 쫙 내려가 버리잖아. 엄청 와. 많죠. 그 이제 몇만 건을 지금 사실은 이래서 비슷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주제를 적으면 유사한 글이 이제 검색이 돼요. 그래서 같은 거는 이제 따로 쓰지 마시라. 어차피 그래서 이제 관리자들도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제가 이렇게 처리하고. 대충만 계산해봐도 3개월치면 한 6만 건 되는데 오. 돈 돌림이 지금 6만여 건의 국민청원을 꼼꼼히 다 읽고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6만 건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겹치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맞지 않는 글들 어차피 삭제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조사 예. 능력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일단 이렇게 되게 많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20만 건의 동의를 넘겨야만 국민청원이 이제 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6건이 220만 건을 넘겼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엄청나게 등록한 거에 비해서는 예, 많지는 않죠 사실. 근데 많은 국민들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뭐 많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진짜 억울한 게 특히 범죄 사고 때문에 이제 피해자 된 분들이 피해를 알아주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막 아동학대 사건 같은 아, 경우는 그런 거- 공분을 사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죠. 음. 예. 이 중에 특히 뭐 성범죄나 아동 관련 사건 이런 음. 범죄들 디지털 성범죄 이런 범죄들이 진짜 많았고요. 아, 꽤 많네요. 예, 특히 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진짜 너무 큰 피해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솔직하게 쓰신 글들이 다른 분들의 그런 공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처벌이나 변화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데이터로 보시면 알겠지만 111만 건 중에 286건밖에 채택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만들어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청원에 대해서 도대체 각자 다 억울한 사연들이 있는데 골라가면서 해주는 거냐 나는 안 챙겨주는 거냐 이런 불만도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어쨌거나 규칙을 정해놓은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답변했던 게 293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4차례인가 5차례인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접 전체적인 좀 정리도 하고 뭐 의미도 한번 되새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압박이죠. 각 정부 부처 사람들이 부채 압박하는 거죠. 챙겨라 네, 이거죠. 그 어떤 말이죠.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고요. 그 실제로 누적해서 제일 많이 동의한 것 중에 일단 1위, 2위가 전부 텔레그램 N방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대한 게 진짜 제일 많았고요. 3위가 독특하네요. 이게 사실 언제입니까 근데 저게. 갑자기 근데 뭐 그 당은 이름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게 293건이면 20만 건 넘긴 건수가 260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20만 건이 이하인 것도 일부 예. 답변을 하신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동의는 못 얻었지만 정부가 좀 답변을 해야겠다. 깊은 그리고 거는 청중도 아마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좀 답변도 하시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하신 부분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알 수 있게 됐고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일종의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실 양당 구조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서로 양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뭐 정치를 하시는 분이든 개인이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견이나 정치적인 처리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고요. 또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혀 상반되는 이런 글이 많죠.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가 4위 올라 있고 3위 언급 안 하고요. 뭐 3위는 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인데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가 4위인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가 5위. 아. 거의 비슷한 갈리니까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예. 그래서 이게 성향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고 싶은 얘기, 청원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들 하셨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진짜 범죄에 대한 거 뭐 조두순 출소 반대 뭐 이런 거 범죄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죠. 21일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 조작 실체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1위에. 22위가 제가 읽어줄게요.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만들고자 국가의 안전 중추인 국방부를 강압이잖아요. 국민의 혈세 수천억을 날리는 것을 막아주십시오가 22위네요. 뭐 이재명 후보 뭐 이게 수사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있겠죠. 사실. 야, 근데 윤석열 그건 당선인 어쨌든 파이팅! 25위 안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좋은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응원합니다. 예, 그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크게 봤던 거고요. 의 6위 쪽에 보면 신천지 예수교 강제 해체 청원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140만 명, 150만 명 가까운 한 박사님이 분들이 빠져 계신 신천지. 동의하셨네요. 빠지시다. 공적 연구했잖아요. 교리 공부했다. 교리 알겠습니다. 공부. 네. 요리 공부까지 하신. 근데 이게 네. 그 코로나 문제랑 그때 되게 맞아요. 네,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렇죠. 분노를 이게 많이 2020년 3월 23일이었으니까 그때일 거예요. 예. 네.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 다 살펴봤던 거고요. 렌트카 훔쳐 사망 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소년 심판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저거 보니까. 그렇죠. 장재현 씨 재수사도 올라와 있고요. 예. 예. 그다음 응급 이거 기억나요? 아, 이거 기억난다.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 아 그것도 되게 예, 그때 유명했죠. 우리 한때 응급환자가 이슈였잖아요.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N번방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거 다 합쳐야겠다 사실 진짜 N번방은. 실제로 이제 합치면 건수가 네. 굉장히 커지거든요. 김보름 선수 그 빙상연맹 처벌 뭐 이런 내용도 또 그런 기억나시죠? 내용도 올라가네요. 네. 박원순 시장님 장례식 얘기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요거는 네. 뭐냐면 제일 최근에 예. 종료되지 않은 지금 이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데 5월달에 올라온 것. 이 청원 종료되지 않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 중에 실명한 현재 금성.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그 청원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이고요. 그 동탄 길고양이 학대 뭐 누구 누구를 처벌해달라. 저건 뭔 사건이죠,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잘 저는 알 것 같아요. 예, 예. 뭐요? 이거를 약간 SNS 상에서 이 약간 전시하듯이 학대한 사진을 고양이를요? 올려서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막 즐기는 것처럼 동물학대네요, 동물학대. 네. 네, 그렇죠. 동물학대에 대한 청원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은 제가 좀 읽기도 그랬는데 막 아, 이거 이렇게 막 동물학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칼로 뭐 이렇게 도려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거를 막 심지어 전시하고 게시하고 뭐 전시하고. 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최근에 살아있는 개를 묶든.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아, 생매장을 괴롭네요. 했다고요? 듣기만 해도 괴롭네요. 근데 자수를 하겠는데 그 주인이 묻은 거야. 아 진짜 네, 친구랑 같이 뭐 아. 그런 사건, 동물학대 사건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어떤 검수 입장에서 검찰 이제 수사권 얘기도 있고. 검수완박 뭐 반대도 있고 찬성도 뭐, 있고. 뭐 네. 이렇게 양쪽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집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청와대 있습니다. 영빈관 놔두고 차량 558대 동원해 고급 호텔서 만찬을 여는 윤당선자의 취임식을 반대합니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예. 읽기만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돈돌이 써왔습니다. 제가 써온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거를 그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받았다. 예. 최근 이슈는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 당선인을 응원한다 이런 글도 또 꽤 제법 많이 있고 있겠죠. 당선인 그렇습니다. 응원합니다. 예.